예순이라는 나이. 누군가에게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평온한 오후를 보내는 여유와 안식의 시작일 것이다. 하지만 내게 그 숫자는 무게였다. 무거운 침묵이었고 끝없이 펼쳐진 겨울 같은 시간이었다. 이혼 후 나는 다시 시작하려 했다. 남들처럼 안정된 길을 걷고 싶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그런 평범한 일상.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노점에서 옷을 팔던 겨울, 내 손끝은 늘 얼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행거에 걸린 옷들이 흔들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내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팔린다 싶으면 외상이었고 외상으로 넘긴 옷값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고향 친구에게 믿고 준 많은 물량의 옷, 그것이 몇 달을 나를 힘들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집에 돌아오면 빚이라는 무거운 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통장엔 마이너스, 휴대폰엔 독촉 문자, 형광등 아래서 펼쳐놓은 장부를 보며 나는 한숨을 토했다. 왜 나만 이렇게 어긋날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되새겨봐도 나오는 건 더 깊은 한숨뿐이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던 그 시간들. 그러나 이상했다. 그 절망의 깊이에 너무 오래 익숙해졌던 걸까? 때로는 내 자신이 낯설기도 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이, 내 목소리가, 내 손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만 붙잡고 나는 또 하루를 버텼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무너지는 것과 버티는 것 사이 어디쯤에서 나는 아주 작은 것들을 붙잡았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음 한구석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아침마다 나는 이어폰을 꽂았다. 오래된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한 곡이면 충분했다. 가사를 따라 부르지 않아도 멜로디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누군가는 사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15분의 음악이 나를 하루 더 살게 했다. 골목을 따라 걷는 산책도 그랬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발이 닿는 대로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었다. 낡은 간판들, 길고양이가 지나가는 모퉁이, 계절마다 피고 지는 가로수의 잎사귀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작은 위안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책장을 뒤적였다. 오래된 책들, 누렇게 바랜 페이지들 사이에서 나는 반가운 문장 하나를 찾곤 했다. 누군가 겪었을 고통, 누군가 견뎌낸 시간들이 문장으로 남아 나를 토닥였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 수 있다. 그 믿음을 나는 키웠다.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거창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정말 조금만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했다. 고독이 찾아왔다. 문득문득 밀려드는 허탈감도 있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명절날 혼자 집에 있을 때,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올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적어도 여기까지 왔잖아. 나이 40을 넘기고 50을 지나면서도 나는 계속 걸어왔다. 넘어지고 다치고 또 일어섰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아닌가. 남들처럼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나는 내 방식대로 오늘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부심이, 아주 작지만 분명한 자부심이 나를 지탱했다. 음악 한 곡, 산책 한 번, 책 속의 문장 하나. 그것들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것들이 내게는 세상 전부였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무너지는 것과 버티는 것 사이 어디쯤에서 나는 아주 작은 것들을 붙잡았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음 한구석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아침마다 나는 이어폰을 꽂았다. 오래된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한 곡이면 충분했다. 가사를 따라 부르지 않아도 멜로디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누군가는 사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15분의 음악이 나를 하루 더 살게 했다. 골목을 따라 걷는 산책도 그랬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발이 닿는 대로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었다. 낡은 간판들, 길고양이가 지나가는 모퉁이, 계절마다 피고 지는 가로수의 잎사귀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작은 위안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책장을 뒤적였다. 오래된 책들, 누렇게 바랜 페이지들 사이에서 나는 반가운 문장 하나를 찾곤 했다. 누군가 겪었을 고통, 누군가 견뎌낸 시간들이 문장으로 남아 나를 토닥였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 수 있다. 그 믿음을 나는 키웠다.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거창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정말 조금만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했다. 고독이 찾아왔다. 문득문득 밀려드는 허탈감도 있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명절날 혼자 집에 있을 때,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올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적어도 여기까지 왔잖아. 나이 40을 넘기고 50을 지나면서도 나는 계속 걸어왔다. 넘어지고 다치고 또 일어섰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아닌가. 남들처럼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나는 내 방식대로 오늘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부심이, 아주 작지만 분명한 자부심이 나를 지탱했다. 음악 한 곡, 산책 한 번, 책 속의 문장 하나. 그것들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것들이 내게는 세상 전부였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뉴스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낯선 단어들을 들었다. AI, 유튜브, 챗GPT, 크리에이터. 젊은이들의 언어 같았다. 예순의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포스터 하나.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60살에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결국 나는 강의실 문을 열었다. 챗GPT를 처음 접한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화면 속 커서가 깜빡이고 내가 타이핑한 질문의 답이 술술 나왔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60평생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나도 할 수 있을까? 강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시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두드렸다. 집에 돌아와 나는 중고 노트북을 샀다. 2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이상하게 아깝지 않았다. 화면은 조금 어둡고 키보드는 몇 개가 잘 눌리지 않았지만 괜찮았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채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한참을 고민했다. 프로필 사진은 어떻게 할까? 손가락은 서툴렀고 마우스는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첫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스크립트를 쓰고 챗GPT에게 물어보고 다시 고치고 목소리를 녹음하고 자막을 넣고 썸네일을 만들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어려웠다. 밤을 새워서 겨우 3분짜리 영상 하나를 완성했다. 서툴렀다. 어설펐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예순에 나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었다. 조회수 0. 업로드 버튼을 누른 지 하루가 지났지만 숫자는 그대로였다. 0. 텅 빈 숫자. 아무도 내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마우스를 삭제 버튼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망설였다. 밤새 만든 영상, 챗GPT와 함께 고치고 또 고친 스크립트.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한 내 이야기. 그걸 이렇게 지워버려도 되는 걸까? 지웠다. 그리고 다시 만들었다. 또 지웠다. 또 만들었다. 10번쯤 반복했을까? 스크립트를 읽고 또 읽었다. 챗GPT에게 물었다. 이 문장이 자연스러운가요? 이 표현이 너무 오래된 건 아닌가요? AI는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고쳐주고 함께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완성한 영상. 이번엔 지우지 말자. 누가 보든 안 보든 일단 세상에 내보내자.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조회수는 여전히 0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시도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 조회수 1, 댓글 하나, 응원합니다. 단 3글자였지만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누군가 내 영상을 봤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예순 평생 이런 감동이 있을 줄 몰랐다. 좋아요 하나가 더 늘었다. 조회수가 10이 되고 50이 되었다. 숫자 하나하나가 내게는 선물이었다. 구독자 1명. 그 한 명이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이 벅찼다. 이 길이 맞을까? 여전히 불안했다. 수익은커녕 조회수도 미미했다. 하지만 도전하는 그 자체가 내게는 희망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영상을 확인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구상하고 스크립트를 쓰는 그 시간대. 영상 편집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다. 중고 노트북으론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새 컴퓨터를 샀다. 70만 원. 큰 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새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밝게 빛났다. 편집 프로그램을 깔고 첫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이렇게 무언가에 설레는 것이, 이렇게 내일이 기대되는 것이, 예순에 나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영상을 만들수록 모르는 것들이 쏟아졌다. 자막은 어떻게 넣는 건지, 음악은 어디서 구하는 건지, 썸네일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건지. 젊은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들이 내게는 암호 같았다. 하지만 나에겐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배웠다. 초보자를 위한 영상 편집, 무료로 썸네일 만들기, 조회수 늘리는 법. 검색창에 하나하나 쳐가며 강의를 찾았다. 젊은 크리에이터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따라했다. 10번 듣고 20번 반복하고 노트에 적어가며 익혔다. 실수도 많았다. 자막이 화면 밖으로 나가거나 음악이 너무 커서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영상을 잘못 저장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거나 그럴 때마다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배웠다. 실수는 곧 배움이었다. 어느 날 무료 강의로는 한계를 느꼈다. 유료 강의를 구매할 돈은 없었지만 샘플 영상이라도 보고 싶었다. 몰래 찾아보고 메모하고
내 방식대로 적용해 보았다. 나도 할 수 있다.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하나씩 영상을 올렸다. 조회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0에서 50, 100을 넘더니 어느 영상은 500을 기록했다. 심장이 뛰었다. 1000명이 넘었을 때는 손이 떨렸다. 10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구독자도 조금씩 늘었다. 10명, 30명, 100명. 숫자 하나하나가 내게는 기적이었다. 이름도 모르는 그들이지만 나를 믿고 구독 버튼을 눌러준 사람들. 그들이 내게는 동료였고 응원군이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 아무것도 없던 채널에 영상이 쌓이고 조회수가 늘고 댓글이 달리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익 창출은 아직 멀었다.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벽은 높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돈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 나는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다. 영상을 확인하고 댓글에 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구상했다. 거울을 보면 눈빛이 달라진 내가 보였다. 60의 나이에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는데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다. 평소처럼 가볍게 열었다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선생님 영상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58세인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글자가 흐려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손으로 눈을 닦았지만 자꾸만 눈물이 났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 내가 빚에 쪼들리고 노점에서 떨고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이 평범한 60의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벅찰 줄 몰랐다. 댓글을 몇 번이고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도 나처럼 힘들었을 것이다. 그도 나처럼 외로웠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내 영상이 작은 빛이 되었다니. 답글을 썼다. 지우고 다시 썼다. 어떤 말로 이 감사함을 전해야 할까?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힘이 납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영상을 만드는 의미가 바뀌었다.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일이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이들과 손잡고 가는 여정이었다. 댓글이 하나둘 늘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용기 냅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새겨졌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듭된 실패가 있었다. 영상이 안 올라가고 편집이 꼬이고 조회수가 떨어지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댓글들을 다시 읽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꿈이 다시 살아났다. 사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60의 나.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겼던 이 나이.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여전히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채널 운영 6개월째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다. 작은 숫자였지만 그 500명 한 명 한 명이 내게는 소중했다.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했다. 60에 나는 또 한 번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댓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나는 믿게 되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참 동안 영상만 만들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단순히 내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에서 벗어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시니어의 재도전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놀랐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 50대, 60대, 어떤 이는 7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었다. 유튜브로, 블로그로, 작은 사업으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개척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새로운 기획이 시작되었다. 예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시리즈. 내 실패담, 도전기, 그리고 작은 성공들을 솔직하게 담기로 했다. 15분짜리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만든 영상은 대부분 35분이었다. 15분은 도전이었다. 스크립트를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챗GPT와 함께 문장을 다듬고 구성을 바꾸고 또 고쳤다. 밤새 녹음하고 자막을 넣고 음악을 배치했다. 완성된 영상을 보며 울었다. 화면 속에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이제는 진심으로 느껴졌다. 업로드를 눌렀다. 그리고 기다렸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다. 댓글이 쏟아졌다. 저도 55세인데 용기가 납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우시면서 보셨어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나는 확신했다. 이 길이 맞다고.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과거엔 늘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알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서툴러도 진심이면 전해진다는 것을.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이었다.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다. 시청 시간도 조금씩 늘었다. 수익화 요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AI와 영상,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가 만나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을 만들어냈다. 챗GPT는 내 동료가 되었고, 영상은 내 목소리가 되었고, 구독자들은 내 가족이 되었다. 예순에 나는 또 다른 시작을 맞이했다. 지금도 식당 일은 힘들다.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아프고 퇴근하면 쓰러지듯 침대에 눕는다. 내일이 더 쉬워질 거라는 보장도 없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고 월세 걱정은 매달 찾아온다. 그래도 나는 안다. 예순의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설렌다는 것을, 내일이 기대된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때 가사 한 줄에 울컥할 만큼 내 감성은 살아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영상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내 머릿속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간다.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편집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피곤한 몸이지만 마우스를 잡으면 피로가 사라진다. 자막 하나를 넣고 음악을 배치하고 썸네일을 만들 때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걱정도 사라진다. 업로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어디선가 누군가 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름도 모르는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쩌면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준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화면 너머 앉아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순 노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당신.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위로를 느끼셨다면, 작은 희망을 발견하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그것은 영상을 만드는 나에게 무엇보다 큰 행복이 될 것이다.
숫자가 아니다. 그 클릭 하나하나가 내게는 응원이고 격려이고 계속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다.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다. 지금 어디에 서 있든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늦지 않았다고. 나도 예순에 시작했다. 중고 노트북 하나로 챗GPT의 도움으로 떨리는 손으로 시작했다.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서툴러도 괜찮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영상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예순의 인생, 이제 막 시작이다.